안녕하세요. 사실과 자유 이승만TV의 주익종입니다. 오늘 경제개발 60년 그 7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목을 짧은 밀월 긴 불화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바로 한미관계인데요. 한미관계가 박정희 정부 시기에 짧은 밀월기 그리고 긴 불화기 이런 것을 보였고, 바로 이것이 배경이 돼서 중화공업화가 추진이 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 먼저 한미관계의 짧은 밀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기 중에서 한미관계가 좋았던 시기는 1964년부터 1967년까지의 4년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모두 18년간 한국을 통치했는데 그 중에 4년 정도만이 한미관계가 좋았던 시기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1964년이면은 5.16 군사정변을 일으킨 지 한 3년쯤 됐을 때죠. 5.16 군사정변에 대해서 당연히 미국이 호의적이지 않았고요. 그러나 박정희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협조 자세를 보이기 시작한 1963년 한 하반기 내지 연말경부터 박정희 정부에 대한 미국의 시각이 호전됩니다. 대표적인 계기가 바로 민정전환입니다. 자, 군사 쿠데타로 집권했는데 하루빨리 민주적 선거로 정부를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그걸 1963년 가을에 했어요. 10월에 대통령 선거를 했고 11월에 국회의원 선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63년 12월에 민간 정부로서 박정희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 1963년 10월과 11월의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미국은 그래도 이것은 비교적 공정하게 치러졌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계기로 해서 박정희 정부에 대한 미국의 시각, 이것이 크게 호전이 됐고요. 또 하나는 1963년 하반기에 박정희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강력한 재정안정계획을 추진했어요. 당시 한국은 통화증발이 계속되고 인플레가 계속되면서 경제에 불안한 양상을 보였는데, 미국은 이렇게 경제가 불안해서는 경제개발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먼저 통화 감축에 의한 인플레이션의 억제, 또 그를 위한 재정지출의 억제, 이런 걸 요구했습니다. 바로 그게 재정안정계획이었는데, 박정희 정부가 바로 미국의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서 1964년의 예산을 1963년과 같은 수준에서 동결을 했어요. 아주 협조적인 자세를 취한 거죠. 그래서 1964년이 되면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미국이 아주 호의적으로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이 시리즈에서 살펴본 것처럼 특히 1964년에는 한일 국교 정상화도 추진이 되고 베트남 파병도 추진이 됐습니다. 물론 한일 국교 정상화가 실제로 성사된 것은 1965년이지만 1964년부터 박정희 정부가 한일 국교 정상화를 매듭짓기 위해서 아주 애를 썼고, 또 베트남 파병도 1964년부터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1964년부터는 한미관계가 밀월기에 들어갔다. 부부가 결혼을 하면 신혼기에는 매우 달콤한 그런 사이를 유지한다고 해서 하니문 시기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밀월기에 들어갔다고 하겠습니다. 1965년에는 실제로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고요. 또 베트남에 대한 전투병 파병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966년, 1967년에는 베트남에 대한 전투병 증파도 있었고, 또 제2차 전투병 증파 교섭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미 우호 관계가 한층 심화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1966년 10월 31일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한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김포공항에 이 존슨 대통령이 내렸고요. 수많은 영접 인사들이 있어요. 이 바로 옆에 있는 제법 풍채가 좋은 인물은 당시 외무부의 의전국장이었던 이범석 씨입니다. 전두환 대통령 때 외무장관을 하다가 83년인가 버마의 아웅산 테러 때 순국한 분입니다. 이 존슨 대통령과 이 외무부 의전국장 사이에 조그마한 사람이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공항에 직접 영접을 나온 거고요.
네, 이 사진은 존슨 대통령이 김포공항에서 이 환영식이 열리는 서울시청까지 차를 타고 가는데 도중에 너무나 많은 한국인들이 환영을 나와서 중간에 답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있고 이 존슨 대통령도 매우 기쁜 감격에 겨운 그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자, 김포공항에서 서울시청까지 가는데 3시간이나 걸렸다고 해요. 30분이면 갈 거리인데 이렇게 중간에 환영 인파들에게 일일이 답례를 하면서 가느라고 3시간이나 걸렸다고 하고요. 한미 관계가 당시 얼마나 좋았는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그 방한한 다음 날, 그러니까 66년 11월 1일 박정희 존슨 회담이 열렸을 때의 사진이에요. 밑에는 태평양 시대를 창조하는 우리 박 대통령과 존슨 미국 대통령 이렇게 캡션을 달았고요. 이 자세가 좀 특이해요. 존슨 대통령이 뭔가 이렇게 좀 부탁을 하는 듯한 막말로 좀 들이댄다 그럴까요?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거 좀 해주시오라고 뭔가 요청하는 모습이고 박정희 대통령은 생각 좀 해볼게요 라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사진이 박정희 대통령 집권기 중에서 유일하게 한미관계가 좋았던 박정희 존슨의 우호관계를 잘 나타내주는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좋은 날은 오래가지 않죠. 빨리 끝납니다. 한미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한미관계가 제가 여기 급전직하라 그랬는데 갑자기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급전직하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1968년 1월입니다. 이때 우리나라에서는 1.21 사태가 벌어지고 또 바로 이틀 후에 미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호가 북한 해군에 의해서 원산 앞바다에서 납치됩니다. 자, 이 1.21 사태가 터졌을 때 한국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북 보복 이거를 원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그걸 요청했는데 미국이 그걸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당시 베트남전에서 엄청난 수의 미군 투입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지 못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특히 68년 1월 말에는 베트공의 구정 대공세 때문에 큰 피해를 입고 그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 반전 여론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기에 한반도에서까지 또 다른 군사작전을 벌여서 북한과 충돌하고 거기에 또 미군이 연루되고 이런 일은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당시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2개의 베트남 전쟁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 한국은 강력한 보복을 원하는데 미국이 안 들어주니까 이때부터 한미 관계가 크게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는 베트남전에 대한 반전 여론이 계속 높아졌고 결국 68년 봄에 미국의 존슨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는 전쟁을 줄이고 축전이죠. 그 다음에 하노이 북폭도 중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8년에는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전이 치러졌고 결국 정권이 교체됩니다. 원래 민주당 정부였는데 이제 공화당 정부로 바뀌고 1969년 1월에 닉슨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닉슨 대통령은 민주당 정부가 추진했던 베트남전에 대해서 그것을 빨리 끝내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내걸었었고요. 단순히 베트남에서 철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되도록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하는 입장이었어요. 그게 바로 1969년 7월에 닉슨 독트린으로 나타나는 거죠. 닉슨 독트린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향후 아시아에서의 지상전에는 미군이 참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6.25 전쟁 같은 것이 터지거나 또는 베트남 전쟁 같은 일이 터지는 경우에 거기에 지상군은 참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군이라든가 해군의 지원은 할 수 있다. 그러나 미 육군이 직접 참전해서 전투를 벌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데 앞으로 북한의 남침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지상전에는 참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주한미군의 철수까지도 염두에 둔 계획이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닉슨 독트린이 발표된 상태에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 닉슨 간의 회담이 열립니다. 자, 보통 한미 양국에서 어느 쪽에서라도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얼마 안 지나서 정상회담이 열리죠. 자, 닉슨 대통령이 1월에 취임하고 나서 7개월 만인 69년 8월 22일인가에 박정희 닉슨의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러나 이 박정희 닉슨 정상회담은 그 모양새부터가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보통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수도를 방문해서 특히 대통령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게 보통이죠. 그런데 이 1969년 8월에 박정희 닉슨 정상회담은 워싱턴의 백악관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의 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네, 바로 이것이 박정희 닉슨 첫 정상회담의 모습입니다. 8월 22일이고 왜 샌프란시스코냐? 이 8월에 닉슨이 여름 휴가를 떠나서 샌프란시스코의 이 호텔에서 자기 오래된 친구들과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정 중에 일부를 짬을 내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대통령이 오른 데 대해서 실상 제대로 된 예우를 하지 않은 거였다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 표정을 보시면은 표정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대단히 굳은 얼굴을 하고 있고 존슨도 뭔가 딴 생각을 하는 듯한 그런 표정입니다. 자, 이렇게 형식이 뭔가 매우 부실한데 실제 회담 내용도 그랬습니다. 네, 이 신문 보도는 정상회담 후에 공동성명이 이렇게 발표가 됐다라고 일면 톱으로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거고요. 제목은 이렇게 뽑았어요. 북괴 도발에 공동대처. 별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북괴 도발에 공동대처한다. 예비군 지원을 강화한다. 당시 향토 예비군을 막 만들었을 때예요. 한국의 예비군 지원을 강화한다. 또 미군은 계속 주둔한다. 다짐했다는 거예요. 주한미군 계속 주둔. 그리고 한국 안보 재확인.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문 보도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하지만 실제로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닉슨 대통령이 뭘 말하냐면 한국은 닉슨 독트린의 예외 지역이다. 닉슨 독트린은 향후 아시아에서의 지상전에 미군이 참전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였어요. 이대로라면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한국은 닉슨 독트린의 예외 지역이다.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 혹시라도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근 계획이 나오면 사전에 한국에 알려주고 또 베트남 평화협상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와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아주 듣기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약속을 얻은 셈이고 또 혹시라도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할 경우에 미리 한국과 협의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안전장치도 좀 확보를 한 셈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또 다음과 같이 화답합니다. 미국 정부나 남베트남 정부가 철수를 요구할 때까지 한국군을 계속 베트남에 주둔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역시 미국이 원하던 바죠. 미군은 베트남에서 철수할 거예요. 근데 미군이 철수할 경우에 남베트남이 급격히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만 명이나 되는 한국군이 계속 주둔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미국은 안심하고 병력을 줄여나갈 수 있는 거죠. 미국으로서는 원하는 것을 얻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합의된 사항은 결국 주 베트남 한국군이 유지되는 한 주한미군 감축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담 자체는 매우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닉슨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자, 이후 닉슨 대통령 혹은 미국 정부가 한국을 무시하고 한국을 고려하지 않는 일, 패싱이라 그러죠. 이게 일어납니다. 자, 좀 전에 봤듯이 69년 8월에는 박정희 닉슨 회담에서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겠다라고 언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석 달 후 69년 11월에 닉슨이 국방부에 주한미군의 철수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를 합니다. 1970년 4월에 주한미 대사를 통해서 한국에
주한미군 2만 명을 감축하겠다라고 알려줍니다. 매우 충격적인 일이죠. 주한미군이 한 5만 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절반 가까이를 감축하겠다라고 언급을 한 거예요. 미 부통령이 1970년 8월에 내한에서 주한미군 1개의 사단을 감축하겠다라고 정식으로 통보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직접 회담할 때는 닉슨이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을 것이고 향후 철수하더라도 미리 사전에 협의하겠다라고 해놓고는 박정희 대통령의 뒤통수를 때린 거죠. 배신을 한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화가 단단히 났어요. 그래서 이 미국의 애그뉴 부통령이 1970년 8월에 박 대통령을 방문했을 때 처음에는 한 1시간 정도만 면담을 한다고 했었는데 회의를 6시간 동안이나 했다 그럽니다. 6시간이나 하면서 미국이 왜 이렇게 약속을 어길 수 있느냐, 어떻게 약속을 어기느냐라고 강하게 질책을 했고요. 그 대신 15억 달러짜리 한국군 현대화 지원 패키지를 빨리 약속을 하라고 여러 번 애그뉴 부통령을 다그쳤다고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69년 8월 24일 박 대통령이 애그뉴 부통령을 접견하는 모습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표정 또 애그뉴 부통령의 표정도 매우 굳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개의 사단만 감축하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이 애그뉴 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 대만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동승한 기자들에게 향후 주한미군은 완전히 철군할 것이다라고 언지를 줬습니다. 이거 역시 한국을 철저히 속인 행위가 되겠죠. 그리고 이 계획에 따라서 1971년 4월에 미 제7사단이 철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이어서 한국 정부를 깜짝 놀라게 하는 사건이 또 벌어지는데 바로 71년 7월에 닉슨 대통령의 중공 방문 계획이 발표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미국과 중공 간에는 국교가 없었는데 대통령이 중공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향후 국교를 열겠다라고 하는 의사 표시였습니다. 자,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주한미군은 철수하고 미국은 북한의 강력한 후원자인 중국과 국교 정상화를 논의하고 완전히 미국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때 한국 정부 내에서 나왔던 논의는 뭐냐? 닉슨이 중공을 방문하기 전에 박정희 대통령과 회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것을 국내외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미국에 요청해요. 중공 방문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한국을 방문하거나 또는 한국이 아니라도 박정희 대통령과 회담을 해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12월 초에 미국이 한국에 닉슨 대통령의 친서 형식으로 통보하는데 중공 방문 전에 박정희 닉슨의 회담은 없다라고 통보를 해요.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 교섭 이런 관계가 중요하지 한국은 안중에 없다 이런 사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72년 2월 21일 닉슨이 중공을 방문합니다. 중공 방문 전에 박정희 닉슨 회담은 없다라고 통보를 받고 나니까 박정희 정부는 바로 이어서 12월 6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자, 1971년 12월 6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데 대한 당시 동아일보의 보도입니다. 박 대통령 국가 비상사태 선언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무책임한 안보 논의 삼가야 된다. 최악의 경우 자유 일부라도 유보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볼 때 한국에서 주한미군은 철수하고 또 그 미국이 중국과 국교 정상화를 맺고 한미동맹 자체가 깨질 수도 있는, 깨져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71년 12월 6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겁니다. 바로 한국은 심각한 안보 위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자, 한국은 이제 미국 없는 세상에서 홀로 서기를 해야 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휘호는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 1월 1일에 쓴 거예요. 자조, 자립, 자위, 스스로 돕고 홀로 서고
스스로 지킨다 하는 것입니다. 보통 새해가 되면 뭔가 올해는 뭘 하겠다라고 결심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걸 또 글로도 쓸 수 있죠. 그런데 1969년에 닉슨 독트린이 나오고 또 닉슨 대통령과 회담을 한 후에 박정희 대통령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자조, 자립, 자위를 해야 된다. 말하자면 미국 없는 세상에서 한국이 홀로 서기를 해야 된다라고 결심을 한 겁니다. 그걸 이 신년 휘호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미국 없는 세상에서 홀로 서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은 자주국방을 위해서 방위산업을 육성해야 됩니다. 닉슨 독트린이 나오고 박정희 닉슨 회담이 있었던 1969년의 가을에 일본의 기시 노부스케라고 하는 원로 정치인이 박 대통령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자주국방을 해야 된다라고 공고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방위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라고 박 대통령이 결심을 하고 69년 11월에 미국의 바텔 기념연구소라는 곳에 기계공업 육성 방안의 연구 용역을 발주합니다. 이것은 키스트와 공동 연구를 하는 것인데 이 바텔 기념연구소에 해리 최라고 하는 한국인 박사가 있었고요. 이 사람이 중심이 돼서 기계공업 육성 방안을 짜는데 이것은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었어요. 6개월 정도 지난 1970년 5월에 한국기계공업 육성 방향 연구조사 보고서라는 것이 나오고요. 이 핵심은 4개의 핵심 공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1970년 6월에 4대 핵공장 계획이라고 해서 발표를 합니다. 핵이라고 해서 원자력, 뉴클리어가 아니고 중심이 되는 공장 이런 뜻입니다. 주요 공장 뭐 이런 뜻이에요. 네 공장이 뭐냐? 주물선, 특수광, 중기계, 조선 이 산업입니다. 다 군수산업하고 관련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물선이라는 것은 쇳물을 부어서 어떤 철 제품을 만들어내는 건데 바로 대포 같은 것을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대포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특수광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특수광 공업도 발전시킨다 하는 것이었고 중기계, 조선은 탱크와 군함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70년 7월부터 4대 핵공장 계획이 추진이 됐는데 이게 추진이 안 됐어요. 미국이 우선 협조하지 않습니다. 자기네한테 사다 쓰면 되지 왜 한국에서 직접 하려고 하느냐라고 해서 도와주질 않고요. 일본에 협력을 요청했는데 일본도 역시 어렵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70년 11월쯤 되면은 이 4대 핵공장 계획에 성과가 없다 하는 것이 그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고 이때 새로운 방위산업 육성 계획을 짭니다. 상공부에 있던 오원철 씨가 대통령 경제 2수석 비서관에 임명이 되면서 방위산업 육성 계획을 짜고 그래서 1년 정도는 소총이라든가 대포, 중화기 이런 각종 병기를 국내에서 제작했습니다. 그러나 1년 정도 지났을 때 군사 병기와 같이 고도의 정밀도를 요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중화공업화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1973년 1월에 중화공업화 선언을 하면서 중화공업화를 본격 추진하게 됐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요. 1964년부터 67년까지 한미관계가 아주 드문 밀월관계에 있다가 68년부터 한미관계가 급속히 악화됐고 특히 1969년 1월 닉슨 대통령 취임 이후로 미국은 주한미군의 철군 계획까지도 세웠고 실제로 철군이 진행됐습니다. 더구나 미국은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한미 동맹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그런 행태를 보였고요. 당시 박정희 정부는 미국 없는 세상에서 홀로 서기를 해야 했고 바로 그런 입장에서 1973년에 중화공업화 선언이 나왔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중화공업화의 배경으로서 안보위기, 그 안보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한미관계의 악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